이번 영상에서는 이제 리스트 자료형에 대해서 알아보고요. 그러니까 자료형 중에 리스트라는 자료형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자료형들을 얘기하자면은 뭐 숫자, 뭐 문자, 대표적인 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근데 이제 뭐라고 할까요? 다양한 자료형들을 이제 묶어서 관리하는 그런 자료형을 리스트 자료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리스트 자료형에 대해서 할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정수, 변수를 사용할 때 예를 들면 A에다가 10 하면 10이라는 정수를 A에 할당한 거잖아요. 그리고 B에다가는 C, B라는 변수에는 문자, 단일 문자 C를 할당하는, 그렇죠? 근데 이제 리스트는 어떻게 해야 되냐? 리스트 변수 이름은 뭐 자유롭게 하셔도 됩니다. 똑같아요. first라고 할게요. 그래서 1, 2, 3, 4, 5 이런 식으로 정수값 5개를 이렇게 한 번에 넣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트 32 A 4 B 이런 식으로 담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자들을 단일 문자니까 네, 이렇게도 이제 할당을 할 수가 있죠. 그다음에 또 문자 열들을 담을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마지막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다양한 자료들을 이렇게 관리할 수 있게끔, 관리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변수라고 할까요? 네. 그래서 1 3.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리스트 변수를 5개만 선언할게요. 자,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 정수로 좀 예를 들게요. 뭐 리스트 사용하는 이유 중 하나인데, 이 값을 하나 다 사용할까, 변수를 선언하고 할당할까, 뭐 이 값을 다 사용하려면은 변수를 지금 첫 번째 리스트 first 같은 경우 변수를 5개를 선언을 해야겠죠. 근데 리스트를 사용함으로써 변수 5개를 선언하고 이렇게 할당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런 이유에서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에다가 제가 뭐 작은 따옴표해도 상관은 없고요. 자, 이런 식으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리스트라는 변수 5개를 했는데, 여기에 있는 데이터, 이 값들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간단한 출력을 좀 해볼게요. 어떻게 하면 리스트의 first에 제가 뭘 출력해볼까요? 일단 먼저 리스트 first 3을 출력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다가 대값초 2 해서 실행을 하면은 3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뭐냐면은 첫 번째가, 이게 지금 리스트 first에 있는 1 있잖아요. 네, 이게 0번째예요. 그래서 1이 있는 곳이 리스트 first의 0번째. 그럼 숫자 2가 리스트 first의, 그러니까 1번째가 되겠죠. 그래서 0번째, 1번째, 2번째, 3번째, 4번째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안에 값을 접근하기 위해서는 0번째부터 접근을 해야 된다는 규칙이 있다라는 거죠. 네, 개수는 5개죠. 개수는 5개인데 0번째부터 접근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그럼 제가 F를 출력해 볼게요. 그러니까 리스트 first에 있는 F를 출력하려면은 당연히 print list first의 몇 번째죠? 그렇죠, 0번째겠죠. 출력하면 3하고 F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겠죠. 다시 조개해주고, 그러면은 바나나 출력하려면은 제가 리스트 fifth 5번째, 리스트 fifth 발음 잘 안 되는데, 바나나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요? 0번째, 1번째, 2번째니까 리스트 fifth의 2번째
그랬을 때 3, 애플, 바나나 이렇게 출력된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접근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면 또 이런 거 있겠죠. 지금 제가 프린트 이제 출력으로 3번 이렇게 해가지고 각각 출력했잖아요. 근데 연속적으로 출력하고 싶다. 예를 들면 애플, 바나나, 오렌지, 그러니까 리스트 폴스에 있는 거를 그대로 출력하고 싶다. 그냥 어떻게 프린트문을 3개 써가지고? 아니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운 폼을 사용하면 되겠죠. 카운터 변수 쓰고 in range 몇이죠? 3이죠. 그렇죠? 0, 1, 2니까. 그렇죠? 그렇게 계산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그래서 프린트 리스트 false죠. 네. s의 i번째. 왜 i번째가 처음 시작할 때는 0부터 시작하잖아요. 네. 그렇게 해서 0, 1, 2 우리가 계속 폼은 이 렌즈에 하면서 확인했었죠. 그러면 애플, 바나나, 오렌지가 출력되는 걸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해볼까요? A, B, C, D를 순차적으로 출력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4 그렇죠? 0, 1, 2, 3 third에 그렇죠? A, B, C, D 네, 이렇게 출력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접근하면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포문을 통해서 출력을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포문을 사용 안 하고 출력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리스트 first에 있는 거를 제가 1부터 3까지만 출력할게요. 그럼 보통 리스트 first에 이제 뭐 0번째, 1번째, 2번째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0부터 2번째까지 이렇게 해야겠네요. 네, 마찬가지 0부터 3, 그 n-1까지예요. 네, 그래서 1, 2, 3 이렇게 출력도 가능하다. 항상 시작은 똑같지만 접근하는 0번째지만 뒤에는 n-1까지라는 거. 이거를 리스트 슬라이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 4 하면은 1부터 4가 나오겠죠. 그래서 포문을 사용해서 그렇게 출력할 수도 있고 슬라이싱해서 이렇게 값을 출력을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네, 좀 섞인 것도 해보죠. 리스트 fifth를 가지고 놀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2 하면은 1과 애플만 나오겠지. 네, 이렇게 출력도 가능하다. 만약에 제가 이런 건 있어요. 애플부터 3까지만 한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러면 0, 1, 2, 3이잖아요. 그래서 1번째 애플부터 3까지예요. 피프스에서 1부터 3. 자, 이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자, 애플 바나나까지만 나와요. 맞죠? 0, 1, 2, 3-1까지. 그러니까 내가 3까지 할 거면 4로 해야 돼요. 네. 그래서 0, 1, 2, 3이지만 실제적으로 값을 불러올 때는 플러스 1로 해준다는 거. 또 이런 것도 있어요. 뭐 여러 가지 해보죠. 리스트 first 더하기 리스트 second. 자, 이렇게 덧셈 했을 때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이거는 리스트를 붙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처음에 넣은 게 first잖아요. first 뒤에 second를 붙인다. 그러면 정확히 이걸 출력하면 어떻게 돼요? 1, 2, 3, 4, 5 한 다음에 32A, 4B가 나오겠죠. 네, 이런 식으로 또 활용할 수 있다. 그리고 first에 곱하기 2를 하면은 리스트를 반복해서 출력해요. 그래서 네, 위에 우리가 출력한 거는 1, 2, 3, 4, 5, 32, A, 4, B가 있지만 이 밑에 리스트 퍼스트 곱하기 하면 1, 2, 3, 4, 5를 2번 하는 거예요. 네, 2번 곱하기 하면은 2번 이렇게 출력할 수 있다. 네,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반복을 한다 그래요. 네, 반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반복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만약에 리스트를 좀 바꿀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리스트 안의 요소를. 그러면 뭘 바꿔볼까요? 자, 예를 들면은 리스트 force에 있는 중간에 바나나를 키로 바꿔볼게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이건 뭐 간단해요. 리스트 false의 몇 번째죠? 바나나가 1번째죠. 거기에다가 위. 자, 이렇게 하고 제가 출력을 해보는 거죠. 리스트 자 false를 하고 0부터 n-1까지 0, 1, 2.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이거 잘못했네요. 저도 이거 한번 실수하는데 이 콜론 몇부터 몇까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애플, 키위, 오렌지, 그렇죠?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시 출력을 하면은, 그렇죠? 이렇게 값을 바꿀 수도 있다.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 변수 기본적인 거 알아봤는데, 리스트도 마찬가지로 많이 연습하는 게 좋습니다.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자료형이에요. 자, 이번 영상에서는 리스트, 지난번 이어서 두 번째로 하는 건데, 이번 영상에서는 리스트에 대해서 리스트를 가진 기능, 기능이라고 좀 표현하고 싶어요. 기능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합니다. 일단 먼저 리스트를 간단하게 리스트 변수를 하나 만들어 볼게요. 리스트 언더바 이름을 뭐로 할까요? 그냥 value로 할게요. 그래서 1, 2, 3, 4, 5 일단 쉽게 정수로 일단 변수를 선언을 하고요. 먼저 리스트의 수정 및 삭제에 대해서 한번 해볼까 합니다. 간단합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그냥 리스트의 value,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듯이 리스트는 이제 값을 접근하려면 지금 현재 리스트 밸류에 1, 2, 3, 4, 5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1은 0번째죠. 그래서 0번째부터 시작한다. 그래서 0, 1, 2, 3, 4 이렇게 된다는 거 저번 영상에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뭐 수정하는 거는 뭐 지난 영상에도 했는데 간단하게 표현하자면, 자, 제가 지금 여기 1, 2, 3 중에 이 3이라는 값을 바꿔볼게요. 그러면 여기 3이 있는 이 부분이 몇 번째죠? 0번째부터 시작하니까 0, 1, 2죠. 그래서 2번째에다가 3 값을 5로 바꾸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을 한번 해보면은 죄송해요. 제 2번째죠. 0, 1, 2니까. 자, 그래서 1, 2, 5, 4, 5 이렇게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삭제하는 기능도 있어요. 자, 삭제는 어떻게 하냐? 삭제는 여기 del이라는 함수가 있거든요. del에서 제가 리스트 밸류에 2를 지어볼게요. 그러면 리스트 밸류의 1번째가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출력을 하게 되면은 1, 3, 4, 5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되셨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삭제를 하면 됩니다. 이번에는 len이라는 함수에 대해서 소개할까 합니다. 자, len은 length의 줄임말. length는 뭐예요? 길이죠. len 함수. 그래서 저는 이걸 length를 줄여서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길이니까 일단 사이즈라는 변수 하나 만들어 볼게요. 그냥. 그래서 len 한 다음에 리스트 밸류 하고 사이즈를 출력을 해보는 거죠. 이렇게.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5가 나온 것을 확인할 수가 있죠. 그렇죠? 자, 다시 실행해서 5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길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 정확히는 이 리스트 변수에 있는 요소의 개수로 일단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5가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 가장 큰 값을 찾아주는 기능이라고 해서 max라는 함수가 있어요. max. 그래서 max 하고 여기다가 제가 그냥 value로 할게요. 변수 이름을. 자, 그래서 리스트 밸류 이제 max 하면은 5가 출력이 돼야겠죠. 그러니까 리스트 안의 요소 중에서 가장 큰 값이에요. 그래서 5가 다시 나온 거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가장 큰 값이 있으면 가장 작은 값도 있겠죠. 그러면 리스트에 있는 거 조금 약간 수정을 해줄게요. 제가 22, 11. 자, 이렇게 했을 때 맥스로 하면은
자, 민값 하기 전에 맥스값 한 번 더 보는 거예요. 22가 나오고, 자, 그 최소값 민이라는 함수 쓰면 돼요. 네, 민. 해서 이걸 실행시키면은 1이 나와야겠죠. 네, 1이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스트한 요소 중에 가장 작은 거. 근데 만약에 이제 이렇게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여기다가 제가 A라는 걸, 자, 문자 A를 넣었어요. 자, 그러면은 맥스로 했을 때 뭐가 나올까요? 출력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문자랑 같이 써서 그쵸, 이게 비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에러가 난다, 이렇게 된다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sum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sum. 자, sum이라는 함수는 리스트에 있는 값들을 모두 더하는. 네. 그러면 제가 이거 좀 값이 크니까 수정을 좀 할게요. 1, 5, 6, 8, 14, 19. 그렇죠? 네, 19가 나오겠죠. 네. 그렇죠? 그다음에 제가 뭐 1, 1, 1, 1, 1 하면 당연히 5가 나오겠죠. 네. 이렇게 값이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 그다음에 3 리스트 좀 바꿔 볼게요. 5, 6, 7, 8. 리스트를 정렬시켜 주는 함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뭐 오름 차순, 내림 차순 이렇게 정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래서 sorted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기능이 있어요. 그러면 리스트를 sorted, 그렇죠? sort 하니까 3, 5, 6, 7, 8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아, 그 전에 먼저 좀 섞어보죠. 네. 13 이렇게 했을 때 정렬 1, 3, 4, 7, 10 이렇게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우리가 내림 차순을 받고 싶다라고 하면은 여기다가 reverse 한 다음에 true 이렇게 바꾸면은 내림 차순으로 10, 7, 4, 3, 1 이렇게 정렬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리스트 관련된 이제 함수를 계속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걸 다 어떻게 외워 이거 생각하시기보다는 나중에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를 모아서 어떻게 정렬시키고 이런 게 있는데 그건 그때그때 찾아서 하시면 돼요. 찾아서 이제 사용하다 보면은 외워지니까요. 그렇다 다 외울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필요한 기능을 찾아서 사용하는 연습도 필요하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리스트에서 이번에는 리스트 추가하는 기능을 하는 함수를 만들어 볼 거예요. 여기서 제가 하나는 여기다가 appla 사과를 하나 추가하고요. 자, 여기서 리스트 밸류, 이건 좀 사용하는 방법이 좀 특이해요. 점 하면은 append가 있습니다. 네, 이 함수 점하고 append, 그 다음에 제가 뒤에다가 문자로 키위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리스트 밸류를 이제 출력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지금 현재 리스트에는 4, 1, 7, 13 애플 있죠. 근데 append 이렇게 하면은 애플 뒤에 키가 이렇게 붙어서 출력이 됩니다. 그래서 출력을 하면은 자,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자, 이런 기능도 있다. 리스트를 뒤에 추가할 수도 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 삽입에 대해서 한번 해볼 겁니다. 이제 삽입은 내가 입력한 인덱스, 즉 우리가 리스트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0번째부터 시작한다고 했죠. 그래서 그 인덱스 값을 지정하고 거기에다 값을 넣겠다, 이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냐, 간단해요. value insert, 그 다음에 여기다가 내가 입력할 위치, 즉 인덱스죠. 저는 7이 있는, 즉 2번째에다 값을 넣고 싶다. 무슨 값을 넣냐, 바나나 넣을게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은 4, 1 바나나 7, 13 애플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4, 1 바나나 7, 13 애플. 자, 이렇게 출력이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리스트 삭제에 대해서 해볼 건데, remove라는 함수가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에서 우리가 하는 remove. 자, 여기서 제가 숫자 7을 삭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그냥
7 이렇게 입력하면 돼요. 그러면은 실행했을 때 그렇죠? 4, 1, 13 애플 4, 1, 7이 지워지고 13 애플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제가 애플을 지우고 싶다 라고 했을 때 근데 이제 오타가 나오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애플 지우면 4, 1, 7, 13 이렇게 나온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리스트에서 요소들을 좀 이렇게 끄집어내는 그런 기능을 해볼 텐데, 그래서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를 제거를 하고 그 원소 값을 이제 반환하는 게 이제 그런 기능이에요. 그래서 이름은 팝이라는 함수예요. 그래서 그냥 끄집어내기 이렇게 할 거예요. 할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밸류점 팝이라는 함수를 썼는데 이제 먼저 제가 이 팝이라는 함수 이렇게 사용하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 애플이 사라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제가 변수에다 넣을게요. 그래서 밸류를 이제 출력해 보는 거죠. 그러면 애플이라는 이제 그죠? 제일 끝에 있는 게 F죠. 0번째부터 시작하니까. 그래서 애플을 밸류에다 넣고 애플은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출력하면은 그렇죠? 애플이 출력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4, 1, 7, 13. 제가 이걸 한 번 더 해볼게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다시 처음 와서 애플이 사라지고 4, 1, 7, 13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3이 나와서 출력이 되고 이걸 안 냈네요. 그렇죠? 네. 그래서 팝하고 하면 3이 밸류 값에 들어가고 그 다음에 출력이 돼 있죠? 3이 출력이 된 다음에 4, 1, 7, 10 이렇게 나오겠죠. 결과 확인해 볼까요? 자, 이렇게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래서 팝이라는 기능은 나중에 자료 구조, 알고리즘 할 때 자주 나오니까요. 이건 좀 많이 연습해 두시면 많이 연습하시고 이해 잘 해놓으세요. 네, 중요합니다. 그리고 팝을 할 때 제가 여기서 만약에 숫자를 2를 넣으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이걸 일단 지우고요. 여기다가 값을 이제 정수로 넣으면 2가 하면은 자 0, 1, 2, 7이 빠져서 그렇죠? 여기다 인덱스 값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리스트의 인덱스 값. 그래서 7이 밸류에 들어가고 그 출력이 되고 그 다음에 4, 1, 13 애플. 자, 이렇게 내가 직접적으로 뽑아내서 끄집어낼 수도 있다. 이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카운트라는 이제 함수가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리스트에 세기. 그래서 개수를 세는데 카운트라는 그냥 밸류라는 변수 할게요. 밸류라는 변수에 리스트 밸류에 카운트 하고 1.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프린트 밸류. 그리고 이 상태에서 좀 지우고요. 자, 이렇게 해서 실행을 하게 되면 자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3을 넣어볼게요. 하면 그래도 1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제가 2를 내볼게요. 그러면 0이 나옵니다. 즉 뭐냐, 내가 여기다 입력한 카운트에 입력한 이제 값을 여기 안에 리스트 안에서 몇 개가 있는지 찾는 거예요. 그러한 기능입니다. 그러면은 제가 애플이라고 해도 이제 1이 나오겠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또 자, 이렇게 했을 때는 2가 나오겠죠. 네, 2가 나오죠.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1, 1, 7 7 했을 때 1 하면은 3이 나오고 그 다음에 7 하면은 2가 나오죠. 그러니까 비교해서 카운트를 하는 거죠. 몇 개 리스트 안에 이제 요소 몇 개 있는지 개수를 세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리스트를 거꾸로 하는 기능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거꾸로 하는 기능은 어떻게 사용하냐? 여기서 리스트 밸류 점 리버스. 자, 그래서 먼저 리스트 밸류스만 출력을 해보고 그 다음에 거꾸로 한 기능을 한 다음에 출력을 한번 또 해보죠. 그래서 출력하면은 자, 이렇게 그렇죠? 거꾸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
밸류에 변수 하나 추가해 볼게요. 2, 1, 3, 4 뭐 이렇게 추가를 하고, 그 다음에 이번엔 뭐냐면은 리스트를 추가하는 기능인데, 예를 들면 리스트 밸류 점 extend 리스트 밸류의 세컨드.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제가 프린트하고 리스트 밸류라고 했을 때 출력이 어떻게 되는지 확인해 보자고요. 그래서 추가하는 거니까 당연히 이렇게 뒤로 나오겠죠. 2314가 이렇게 추가되는 거 확인할 수 있지. 뭐 지난 영상에서 제가 이제 붙이는 것도 설명드렸는데, 이런 방법도 있다 이렇게 되는 거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리스트의 요소 인덱스 확인.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제 여기서 3이 몇 번째 있는지, 0, 1, 2, 3, 4번째잖아요. 그러니까 3을 입력하면은 몇 번째인지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value라는 변수를 만들어서 리스트 밸류의 점 인덱스, 그 다음에 제가 숫자 3을 이제 찾아볼게요. 그 다음에 밸류 출력해 보는 거죠. 그러면 숫자 3이 0, 1, 2, 3, 4가 있으니까 4가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네, 4가 이렇게 출력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제가 10을 하면은, 제가 잘못했네요. 여기가 아니라 여기다가 못한 숫자. 자, 여기다가 10을 하면은 3이 나오고, 그쵸? 0, 1, 2, 3,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숫자 7이 두 개가 있잖아요. 하나는 2번째와 하나는 세기가 0, 1, 2, 3, 4, 5, 6, 7, 8, 9. 자, 그럼 7을 입력했을 때 뭐가 나오죠? 2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먼저 있는 것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F는 당연히 0, 1, 2, 3, 4, 5가 나오겠죠. 이렇게 타이핑하면서 연습해보세요. 이게 몇 번째 있는지 확인하시면서 0, 1, 2, 3, 4, 5 해서 5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번 영상에선 튜플에 대해서 해볼게요. 그러니까 튜플 자료용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면은 우리가 값을 여러 개를 담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변수에서 우리가 예를 들면 a에다가 10을 넣으면은 a라는 변수에다가 정수값 10을 할당한 거죠. 근데 우리가 값이 5개나 10개가 필요하면은 변수를 결국 10개를 사용해야 됩니다. 10개를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해야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더 약간 뭐랄까 연속된 값이 있을 때 뭔가 해결해 주는 게 좀 튜플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쉽습니다. 그냥 변수 이름은 여러분들 원하신 대로 일반 지금까지 해왔던 일반적인 그런 스타일로 하시면 되고요. 이름은 제가 튜플이니까 t first라고 할게요. 네, t first 하고, 자, 튜플 자료용 이름은 변수 이름은 t first예요. 그리고 소괄호를 씁니다. 그래서 소괄호에서 1, 2, 3. 자,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t first라는 변수의 정수값 1, 2, 3을 연속적으로 이제 할당한 거죠. 이렇게 연속적으로 1, 2, 3. 자, 또 어떻게 할 수 있냐? t second로 할게요. second에다가 뭐 하나만 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만 할 때는 이렇게 하나 값을 넣고 쉼표를 넣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t third에는 a 그 다음에 p 뭐 딱 느낌 오시죠? 사과. 자, 이렇게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이걸 출력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t first를 가지고 일단 쉽게 보기 위해서 t first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여기서 어떻게 하냐? 출력할 때는 간단합니다. 프린트 해서 t first에, 자, 제가 지금 대괄호를 썼죠. 대괄호만 있는데 여기서 자 0번째,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하면은 1이 나옵니다. 자,
t first의 대괄호하고 0번째가 여기 숫자 1이에요. 보시면은 여기 1, 2, 3이 있는데 이게 첫 번째라고 해서 1이 아닙니다. 정확히는 제일 앞에 있는 이 실질적인 첫 번째는 0번째입니다. 그래서 뭐 지난 영상에서 제 리스트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리스트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은 아 튜플도 똑같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0번째부터 접근해요. 그러면 숫자 2를 출력하고 싶으면 1번째가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이렇게 해서 2가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 당연히 2번째 해야지 3이 나옵니다. 이거를 프린트해서 t의 세컨드, 얘는 당연히 한 개밖에 없으니까 0번째겠죠. 제일 앞에 있는 거. 그래서 다시 얘를 실행을 하면은 자 2번째는 그쵸, t first에 2번째는 3이 있고 t second에 0번째 1. 뭐 여기 1 하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값은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에러가 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거예요. 야 값은 없는데 왜 출력을 하려고 하냐. 그래서 에러가 나오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0번째 해서 하면 1. 그래서 무조건 0번째부터 접근한다는 거. 프린트. 자 그 다음에 그냥 t의 first. 자 이렇게 해서 출력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하면은 가로치고 이렇게 터미널 보시면 아시겠지만 1, 2, 3이 다 나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마찬가지로 프린트 t의 third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APPLE가 나오겠죠. 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값을 접근하는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일단 알아봤고, 여기서 규칙은 0번째부터 접근한다는 거 각각 요소 그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조금 더 다른 방법도 말씀드릴게요. 어떻게 이제 슬라이싱 하는 부분, 슬라이싱이라고 해서 뭐 리스트 영상 보고 오신 분들은 또 비슷할 거예요. 자 슬라이싱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서 1하고 콜론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보다는 프린트하고 t에 자 썰드로 할게요. 그 다음에 1하고 콜론을 넣습니다.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여기 APPLE에서 A는 몇 번째죠? 0번째죠. P부터 1번째입니다. 이건 뭐냐면은 1번째부터 콜론하고 뒤에 제가 아무것도 안 넣었어요. 이건 전부 다 출력해라요. 그러니까 PPLE, 그러니까 1번째부터 출력하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실행을 하면은 PPLE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고, 자 여기서 제가 1부터 3 그러면은 자 1은 P고 0, 1, 2, 3은 L입니다. 그러면 1부터 3까지가 PPL. 자 이렇게 보실 수 있는데 정확히는 P만 나왔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냐면은 3번째는 실질적인 0, 1, 2, 3이 아니라 n-1번째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P까지 나오는 거예요. 3-1까지. 3 그러면 L까지 나올 거 하면 L까지 출력하고 싶다 그러면 4번째가 되겠죠. 실질적인 n-1이니까. 자 그렇게 해서 PPL까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게 슬라이싱 하는 부분이고, 또 이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변수 하나 선언해 줄게요. 엑스에서 t의 first 더하기 t의 second. 자 이렇게 해서 덧셈을 한 다음에 프린트해서 t의 fourth. 자 이렇게 했을 때 자 그게 뭐냐면은 first는 튜플이 1, 2, 3이 있고 second는 1만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덧셈 하면은 1, 2, 3과 1을 합쳐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1, 2, 3, 1 이렇게 출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실행하면 1, 2, 3, 1. 자 여기서 다시 좀 실행하고, 자 여기서 이걸 두 개를 바꾸면 어떨까? 그러니까 세컨드를 그쵸? 세컨드를 먼저 오게 하고 t를 first를 나중에 더하면 어떻게 될까? 자 확인해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순서가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순서에 따라서 덧셈은 순서에 따라서 그렇죠? 다르게 더해져서, 그러니까 순서에 따라서 여기다가 할당하고 우리가 출력했을 때 결과가 나온 걸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튜플 더하기, 이게 튜플 더하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튜플 더하기, 자 이렇게 부릅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튜플 곱하기 해볼게요. 그러니까 마찬가지 곱하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곱하기. 자
곱하기로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지금 이렇게 곱하면 안 되고 t의 first 처음이니까 곱하기 2를 할게요. 자, 그러면은 두 번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두 배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t first에는 1, 2, 3 있잖아요. 이게 두 배가 되는 거예요. 1, 2, 3, 1, 2, 3이 그렇죠? 1, 2, 3, 1, 2, 3이 t first에 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t first를 출력하면은 계속 출력하면은 1, 2, 3, 1, 2, 3 이렇게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러면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t의 세컨드 만약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실행하면 에러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곱할 수는 없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투플의 길이를 구하는 방법도 있어요. 자, 이건 뭐냐면은 자, 제가 여기서 길이니까 뭐 랭스 이렇게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랭스라는 이름을 가진 변수에다가 len이라는 기능이에요. len은 뭐냐면은 길이를 구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t의 first를 길이를 구할게요. 자, 그러면 이렇게 어떻게 되냐? 랭스를 여기다 넣어야겠죠? 제가 실수를 했네요. 자, t의 first 하면 3이 나옵니다. 다시 확인하면은 자, 3이 나오는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러니까 t first는 3개의 값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투플의 길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투플에 이런 또 어떤 게 있냐면 기능 중에 투플 안에 이제 예를 들면 apple라는 투플이 있잖아요. 이걸 이제 여기 안에 apple이잖아요. 여기 안에 값이 있는지 확인하는 그런 기능도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만약에 if 우리 if는 배웠잖아요. a in t의 third. 자, 이렇게 하면 뭐냐면은 t의 third라는 그쵸? 변수 안에 a가 있냐라는 거죠. 그래서 있으면은 프린트 하고 a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아니면 a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현재 t third 안에 a가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a가 있습니다가 나와야 됩니다. 이렇게 출력을 하게 되면은 a가 있습니다가 이렇게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다시 확인하면 만약에 여기서 제가 자, p도 있겠죠? 자, 만약에 제가 바꿀 건데 일단 이것도 바꿔야 됐네. 자, p가 있습니다라고 나오겠죠. 일단 몇 개 테스트 해보니까 이거 앞에 거 지울게요. 있습니다, 없습니다로만 할게요. 자,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b를 넣을게요. 소문자 b. 자, 소문자 b를 넣으면은 자, 소문자 b를 넣고 하면은 b가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그러면은 이것도 확인해 볼게요. 자, 대문자. 자, 대문자는 없습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소문자도 가려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투플을 사용할 때 이렇게 투플 안에 데이터들이 있으면 값들이 있으면 이렇게 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투플 안에 값이 몇 개 있는지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건 어떻게 하냐? 간단해요. 자, 프린트 하고요. 변수를 선언할게요. value에다가 t 언더바 third 하고 점 하면 count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러니까 인덱스로 할게요. 인덱스에다가 값을 10을 할당했는데 인덱스하고 점 하면은 자, count라는 함수가 없습니다. 자, count라는 이제 변수, 일반 변수, 그러니까 일반 변수라고 표현하긴 그렇지만 한 개의 값을 할당한 변수에는 이런 count라는 기능이 제공되질 않아요. 그런 투플이나 리스트에는 제공을 합니다. 그래서 thread.count. 자, 투플이나 리스트 변수에는 점하고 나오면은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 중에 count라는 기능이 있어요. 그건 뭐냐? 투플 안에 값이 몇 개 있는지 카운트를 세주는 거예요. 근데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인덱스 해가지고 일반 값을 하나 놓고 카운트를 할 수는 없습니다. 카운트 자체 존재하지 않아요. 뭐 확인해 보세요. 인덱스하고 점 했을 때 카운트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카운트하고 밸류를 출력해 볼게요. 자, 그랬을 때, 자, 카운트 하고 나서 여기다 제가 아무런 값도 안 넣었죠. 그 third에 제가 p가 몇 개 있는지, 자, 이렇게 하시면 돼요. p가 몇 개 있는지. 자, 그러면 실행했을 때 2가 나옵니다. 다시 지우고, 그죠? p가 2개니까. 자, 알파벳 2도 1개죠? 1개 나온 거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 b는 없죠? 자, b는 0 없으니까 0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카운트라는 기능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리스트를 보고 오신 분은 이 부분은 좀 다를 건데, 뭐냐면 튜플과 리스트와 차이가 있어요. 뭐냐면은, 자, 보세요. 여기서 제가 리스트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해줄게요. 리스트는 밸류도 지우고요. L 할게요. 리스트는 L 하고 언더바 first. 자, first 하고 리스트는 대괄호였죠. 3, 2, 1 그리고 L 언더바 second 4, 5, 6. 자, 근데 우리가 L하고 first에다가 L first의 0번째에다가, 자, 0번째면 뭐예요? L first 리스트를 보고 오세요. 근데 여기 0번째면 3이에요. 근데 0번째 7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L first를 처음에 바꾸기 전과 바꾸기 후, 자, first를 처음에 출력하면은 3, 2, 1이 출력되겠죠? 그 다음에 뭐예요? 제가 first에 0번째에다 7을 넣어줘요. 그러면 3이 있던 자리에 7이 들어가면 7, 2, 1이 되는 거죠. 그럼 출력하면 7, 2, 1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출력할 땐 3, 2, 1이 되고, 바꾸고 난 후 출력하면 7, 2, 1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했을 때 3, 2, 1, 7, 1 결과가 나온 거 확인할 수 있죠. 그런데 리스트는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튜플은 불가능합니다. 자, 튜플은 뭐냐면은 t의 first하고 0번째에다가 t의 first 0번째에다가 7을 넣었잖아요. 이거를 출력하고 실행하면은 에러가 납니다. 즉, 튜플은 값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리스트하고 튜플의 차이니까요. 뭐 이렇다고 해서 난 리스트만 쓸 거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떤 상황, 내가 어떠한 데이터, 연속적인 데이터를 그냥 저장해두고 이거 바꾸지 않을 거야 라는 상황이 있을 거예요. 그때는 튜플을 사용하시면 돼요. 그래서 무조건 난 리스트만 쓸 거야 뭐 이렇게 보다는 다양하게 상황에 맞춰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리스트를 좀 연습할 거예요. 네, 지난번에 이제 우리가 튜플도 했었고, 그 전에 또 리스트도 했었고, 또 뭐 반복문이라든가 조건문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근데 리스트 연습을 하면서 좀 그런 부분에 대한 복습도 좀 해보고, 또 제 옆에 이제 랜덤이라고 이렇게 써놨잖아요. 이제 랜덤의 기능에 대해서도 좀 확인을 해볼까 합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일단 먼저 리스트 연습을 좀 해볼게요. 문제를 좀 만들면서 연습을 할게요. 자, 첫 번째 문제. 자, 이제 다음 리스트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출력하라 라고 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리스트하고 num이라고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리스트를 아무거나 넣을게요. 자, 대괄호 넣고 3, 42, 21 뭐 이렇게 막 넣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간단한 기능을 사용해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어요. 리스트 안에 있는 것들 중에서. 그럼 뭘 하면 되냐? 프린트에서 제가 여기다 최대값 뭐 땡땡 합니다. 자, 그쵸? 그 다음에 뭘 하면요? 최대값은 max라는 함수를 사용하시면 돼요. 기능이에요. 그래서 리스트 num 하면 되고, 자, 최소값은 어떻게 구하면 되냐? 그러면 최소값 땡땡 하고 min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min이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리스트 num.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 네, 최대값은 45, 최소값은 3 이렇게 출력이 결과가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네, 이게 다예요. 그러니까 뭐 다른 언어를 배우고 오셨던 분들은 와, 되게 간단하다 라고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이썬이 이런 부분이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네, 이게 끝이에요. 이런 max나 min이라는 기능을 사용해서, 함수라고 얘기할까요? 함수 뭐 기능. 그래서 이런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할 수 있다
이번에는 리스트에 합을 출력하라. 자, 그러면은 이 리스트에 합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간단합니다. 여기서 그냥 다 지우고 갈까요? 원래 이어서 해도 되는데 프린트 합은 하고 땡땡 한 다음에, 자, 이번에는 sum이라는 기능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함수예요. sum이라는 기능 하면 그 리스트 안에 있는 값들 다 더해줍니다. 아이고, 제가 잘못 눌렀네요. 리스트 num. 그래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220이 나옵니다. 이게 다 더하면 220이래요. 뭐 그냥 간단할게요. 다 더하기 귀찮아 보니까 결과를 좀 보고 싶어서. 자, 그러면 3, 2, 1, 4, 5, 4, 5, 4, 6, 10 이렇게. 그러면 3 더하기 2 더하기 1, 6이죠. 그 다음에 10이죠. 그 다음에 16이죠. 26이 나와야겠죠. 네, 그쵸? 제가 잘못 계산했네요. 왜냐면 여기가 16이고 5니까 그쵸, 26. 이제 이렇게 해서 합의 리스트인 합도 구할 수 있고요. 간단하죠? 이번에는 이제 아래 리스트에서 자, 이번 문제는 리스트에 저장된 데이터의 개수를 출력하세요. 자, 이 개수를 구하는 또 기능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개수는 뭐하냐? len이라는 함수 있어요. 자, len이라는 함수는 제가 리스트 영상에서 한번 했던 기능이죠. 길이를 구해주는. 자, 리스트의 크기라기보단 길이라고 할게요. 그 안에 데이터 그 요소가 몇 개가 있는지. 그래서 개수를 하면은 6개가 나온 걸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죠? 또 그 다음에 리스트의 평균을 출력하라. 자, 리스트의 평균은 그럼 어떻게 구할까요? 이거 안에 있는 걸 다 더하고 이제 나누기, 이제 여기 리스트 len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사용할 수 있어요. 물론 뭐 AVE 해가지고 리스트 num에 sum이죠. 아까 했으니까 sum을 응용하면 되겠죠. sum에 리스트 num 하고 length라고 하고 len 한 다음에 리스트 num. 자, 이렇게 구한 다음에 result는 AVE 나누기 length 한 다음에 result를 출력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결과는, 자, 그랬을 때 4.3333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게 다 더하면은 26이잖아요. 그쵸? 26 나누기 6을 하는 거죠. 그쵸? 26 나누기 6을 하니까 64, 24, 4.3 이렇게 나오죠. 4.3333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난 코드를 좀 줄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할 수도 있어요. sum 하고 리스트 num 한 다음에 나누기 len 한 다음에 리스트 num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또 결과는 마찬가지로 나오게 되고요. 뭐 혹시나니까 주석을 좀 달고, 이 큰 따옴표 3칸하면 이 블럭 단위 주석 가능하다고 저번에 말씀드렸어요 한번. 자, 그렇게 해서 결과를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만약에 출력에 프린트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연산할 때 뭐 주의할 점이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연산자 우선순위 이런 부분들. 네, 이렇게 연습하는 거예요. 문제 풀면서. 그러니까 C 언어나 뭐 이런 C++ 이렇게 공부하고 오신 분들은 와, 되게 간단하다 이렇게 뭐 생각해 보실 수는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랜덤에 대해서 좀 해볼게요. 자, 랜덤은 그러니까 무작위 값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랜덤, 무작위. 랜덤한, 그러니까 무작위 숫자를 생성하거나 혹은 리스트 안에 있는 요소들을 섞을 때, 그럴 때 사용하면 좋은 모듈 기능이다 라고 좀 얘기하고 싶네요. 랜덤이라는 기능을 사용하려면 먼저 import random 이라는 거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import random, 그러니까 import 수입하다죠. 네, 수입하다. 저는 가져오다라고 좀 얘기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랜덤이라는 기능을 사용할 때 import 꼭 사용해서 랜덤 사용하셔야 됩니다. 먼저 첫 번째 랜덤이라는 뭐 함수 기능. 이 기능은 뭐냐? 얘는 0. 주석부터 할게요.
예, 0.0부터 1.0 미만의 실수를 반환합니다. 가져온다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프린트하고 랜덤 점 랜덤이라는 기능을 이렇게 사용하셔야 돼요. 네, 랜덤 점 랜덤. 그래서 우리 임포트 랜덤 있잖아요. 여기 안에 이 랜덤이라는 기능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임포트 랜덤은 여기 안에 이 기능. 그래서 0.0부터 1.0 미만의 실수. 그래서 출력하면 되게 다양하게 값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런 것도 있어요. 내가 입력한 두 개의 값 사이의 무작위 실수.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프린트하고 랜덤 점 유니폼이라는 이제 기능이 있는데 얘는 제가 0.0부터 1.5까지 할게요. 그러면 0.0부터 1.5 사이의 무작위의 실수를 가지고 옵니다. 네, 그래서 하나를 리턴해 준다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서 이것도 일단 첫 번째 한 건 주석 처리할게요. 네, 좀 더 깔끔하게 보이기 위해서 네, 이런 식으로 가져온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제가 많이 사용했던 기능 중 하나가 임의 정수값. 그러니까 두 값 사이에 임의 정수값을 가져오는 이제 기능인데, 프린트 랜덤 점 랜드 인트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내가 0부터 10. 근데 0부터 10인데 6, 1, 9, 5 계속 제가 실행을 계속 누르고 있어요. 그래서 0부터 계속 출력이 되는데, 자, 중요한 거는 10이 안 나옵니다. 그러니까 n-1이에요. 자, 여기다 설정한 건 0부터 제가 값을 넣은 거는 0과 10을 넣었잖아요. 실제적으로는 0부터 9까지입니다. 그러니까 n-1이라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0하고 10 넣으면 0부터 9까지고, 10도 넣고 싶다 그럼 11을 넣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0부터 11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냥 나는 단순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면 단순하게 랜덤 점 랜드 레인지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제가 10 넣으면은 무조건 0부터 9까지예요. 네. 그리고 11이면 0부터 10까지. 그러니까 무조건 0부터라는 거는 들어가요. 디폴트예요. 근데 0부터지만 그러니까 어디까지인지만 하고 싶을 때 랜드 레인지라는 기능을 사용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여기까지 이제 배웠으면, 그러니까 이거 한 번씩 타이핑하면서 이런 기능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보면서 그러니까 뭔가 외우려고 하기보다는 그냥 많이 사용하는 게, 연습하는 게 좋겠죠. 랜덤에 대해서 간단하게 여기까지 소개를 하고, 또 좀 리스트랑 아까 했던 리스트랑 같이 응용을 좀 해볼게요. 이제 예를 들면은 학생으로 할까 이번에는 제가 항상 과일로 해가지고 스튜던트라고 해가지고 철수, 영희, 길동, 지민, 정훈, 뭐 예를 들어 이렇게 5명의 학생이 있다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이 중에서 이 리스트 안에서 딱 한 명만 뽑는, 랜덤하게 그런 기능을 또 해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프린트해서 학생 뽑기. 자, 좀 말이 좀 이상하긴 한데 뭐냐면은 랜덤 점 초이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리스트 안에서 어떠한 무작위 요소를 뽑는 거예요. 그 해당 리스트 안에. 그래서 당연히 스튜던트. 자, 이렇게 하면 되겠죠. 자, 이번에 0이 뽑혔고, 제가 계속 누르면은 길동이 뽑히고 철수가 뽑히고, 그러니까 이제 랜덤하게 계속 뽑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학생을 랜덤 초이스 하면 한 명 뽑았잖아요. 근데 내가 2명, 3명을 어떨 때는 2명, 어떨 때 3명 이렇게 뽑고 싶어. 그럼 뭘 쓰면 되냐? 초이스 대신에 랜덤 점 하고 샘플이라는 기능이 있어요. 여기다가
리스트를 넣고 몇 명을 뽑을 건지, 몇 개의 요소를 뽑을 건지를 값을 몇 개를 넣을 건지 하면 됩니다. 숫자를 넣으면 되죠. 그래서 지민, 철수, 정훈 이렇게 3명 이렇게 뽑을 수 있고 2로 하면은 자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단지 이런 건 있어요. 리스트에는 예를 들면 다 6개가 있다고 지금 현재 5개가 있네요. 자 5개가 있는데 제가 여기다가 6을 넣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렇게 에러가 납니다. 자 5개 할게요. 5개는 됐죠. 5명이니까 제가 착각했어요. 자 6개면 당연히 크보드면 당연히 안 되겠죠. 네, 이런 부분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셔플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셔플도 마찬가지로 무작위로 섞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셔플 하고 스튜던트 이거를 제가 여기다 넣고 스튜던트 이렇게 네, 랜덤 셔플 스튜던트라고 하면은 이걸 섞어요. 위에 스튜던트 리스트 있는 거 섞어서 이렇게 자유롭게 이렇게 섞어서 나오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프린트 현재 리스트가 어떻게 되는지 또 확인해 볼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거죠. 네. 그래서 섞고 계속 이제 섞으면서 할 수 있는 거죠. 셔플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뭐 게임이나 이런 거 만들 때 좀 유용하겠죠. 네. 어떤 아이템이라든가 이런 걸 리스트에 다 넣고 섞어가지고 뽑기하는. 네. 여기서 좀 응용을 좀 해볼게요. 뭘 할 거냐면은 로또 아시죠? 네. 로또가 뭐예요? 1부터 45의 값을 6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본사죠. 거기서 나오는 6개와 내가 뽑은 6개가 같으면은 어마어마한 돈을 가져가는 그죠? 복권이죠. 네, 복권인데 뭐 로또와 비슷한 기능을 한번 파이썬으로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자, 지금 우리가 리스트 배웠고 그 다음에 랜덤에 대한 그쵸 기능들을 막 배웠잖아요. 그러면 되게 쉬워요. 로또라고 선언을 하고 그냥 좀 약간 이런 식으로 가볼게요. 리스트 우리가 배웠으니까. 그 다음에 자 어떻게 하면 되죠? 되게 간단하죠. 프린트 그다음에 제가 여기다가 로또 번호는 하고 아래와 같습니다. 한 다음에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첫 번째 조건은 1부터 45 자 뽑기.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중복이 있으면 돼요, 안 돼요? 중복이 있으면 안 됨. 그리고 정렬을 해줘야 돼요. 크기 순으로. 네, 이 세 가지를 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 1부터 45를 먼저 뽑을게요. 먼저 리스트 로또에다가 랜덤 샘플을 사는 거야. 샘플이 이제 무작위하게 몇 개를 뽑을 수 있으니까. 근데 어떻게 레인지해서 1부터 45까지 그리고 몇 개? 6개. 자, 이렇게 되면 중복 없이 뽑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로또에다 이제 6개가 들어가는 거죠. 리스트 로또에. 그래서 1부터 45까지를 6개를 리스트 로또에 넣는다. 그래서 출력을 한번 해볼게요. 자,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하게 되면은 자, 됐죠? 이제 중복되지는 않죠. 그렇죠? 중복되지는 않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도 같이. 그래서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정렬을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크기 순으로 sort라는 함수를 사용하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리스트 로또 점 sort 한 다음에 다시 리스트 로또 이렇게 해서 그쵸? 리스트를 정렬하고 그 다음에 출력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출력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이제 연습하면서 그 다음에 랜덤에 대한 기능을 배우고 그 다음에 이렇게 해봤어요. 그러니까 로또까지 만들어 봤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은 되게 쉬운 것 같지만
뭐 시언어나 예전에 저는 이제 시언어 공부할 때는 반복문 써가지고 그 안에서 중복 검사를 이제 뭐 if문 이렇게 넣어가지고 하고 이렇게 뽑았는데, 확실히 이렇게 보면 파이썬이 되게 함수 기능들만 내가 필요한 기능들 잘 찾아서 뽑아내서 쓰면은 굉장히 간단하게 할 수 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런 부분에서 되게 좋네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네, 영상이 도움이 되셨고 좀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끝!